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어쩌다 보니 장모님하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저하고 장모님 둘이서만 간직한 비밀 같은 건데요. 와이프보다 장모님하고 더 잘 맞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막장 같기는 하지만 일이 이미 벌어져 버렸네요. 제 이야기 솔직하게 다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서울의 한 지역에서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3년 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고, 짧은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3살 어렸던 와이프는 외모는 썩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외모를 제외한 다른 조건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직장도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어서 지적이고 교양 있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집이 조금은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돌아가신 장인어른 집안이 대대로 땅 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럭저럭 서로 잘 맞는 편이었고요. 서로 홍기가 가득 찬 나이였기 때문에 연애를 오래 하지 않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의 회사는 지방에 있었고 제 인테리어 사무실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매일 붙어 있는 것보다 그렇게 주말에만 만나는 게 더 부부 사이에는 좋은 듯 했어요. 평일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서 좋고 주말에 만나면 더 애틋했으니까요. 우리는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했는데요. 그런 건 생각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따로 피임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 주말에 만날 때면 부부관계도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1년 가까이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어요. 와이프가 조금 예민하고 몸이 약한 편이어서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났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살면서 그렇게 벅찬 소식이 또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와이프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휴직계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 신혼집에 올라와서 지내게 되었죠. 와이프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아침마다 출근할 때 와이프의 배에 얼굴을 대고 아빠 다녀올게라고 인사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와이프는 참 입덧이 심한 편이었어요. 그게 유일한 걱정거리였죠.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거나 해도 한두 입 먹고 나서는 속이 울렁인다면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개워내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올라온다면서 힘들어했어요. 조금 예민한 성격이기는 했지만 임신하고 나서는 더욱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와이프가 그렇게 힘들어하니 저도 집에서는 식사를 하기도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저도 집에서는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오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낫겠더라고요. 저야 밖에서 대충 때우기라도 하면 되니 괜찮았는데요. 잘 먹지 못하는 와이프가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임신한 사람은 잘 먹어야 하잖아요. 아내 끼니를 챙기는 게 그 무렵에는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것 같아요. 한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던 아내가 어느 날인가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을 집에 오시라고 하면 안 되겠냐고 말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조금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장모님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저의 그런 사소한 불편함보다는 와이프가 우선이긴 했어요. 아내의 전화를 받고 장모님은 다음날 바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저는 서울역으로 차를 끌고 가서 장모님 마중을 나갔는데요. 장모님이 오시는 건 너무 반가운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살짝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결혼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장모님과 같이 산다는 게 낯선 기분이 들기도 했거든요. 물론 장모님은 진짜 살가운 분이시기는 해요. 그래도 한 집에서 지내게 되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역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집에 오는 길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결혼한다고 처음 장모님을 만나 뵈러 갔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피부에서 광이 나는 게 딱 봐도 부잣집 사모님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와이프는 평범한 외모였는데 장모님은 아니었어요. 나이를 잡수시긴 했지만 상당히 고운 편이셨고요. 또 눈웃음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웃을 때면 눈이 반달처럼 되곤 했는데 젊었을 때는 정말 남자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장인어른하고 사별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집안이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두운 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하나뿐인 딸아이 잘 부탁한다면서 웃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런 살가운 모습이 참 정감이 가는 분이기도 했어요. 물론 결혼한 이후에도 사는 게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장모님하고는 아직 어색한 편이기는 했죠. 역시나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도 장모님이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내가 입덧이 심해서 어쩌냐면서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졸지에 박서방 자네도 끼니 챙기는 게 고역이겠다면서 걱정을 해주시기도 했죠. 와이프가 조금 괜찮아질 때까지 먹을거리며 집안 살림은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셨는데요. 장모님의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와이프는 장모님을 보고 나서 조금은 예민한 게 누그러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능숙하게 장모님은 입덧을 하는 와이프를 보살펴 주셨고요. 그 덕에 와이프도 오랜만에 식사다운 식사를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날 당일은 와이프가 장모님이랑 안방에서 자고 싶다고 해서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자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편하고 홀가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가끔 잠 못 들며 뒤척이곤 하는 와이프의 짜증도 장모님이 다 받아주실 테니까요. 장모님은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시더라고요. 와이프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도 했고요. 출근하는 제가 먹을 것도 후딱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일하다가 입이 심심할 때 먹으라고 간식거리까지 챙겨주셨는데요. 장모님이 오신 이후로 집안이 안정된 느낌마저 들기도 했죠. 물론 편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집안에 장모님이 계시다 보니 조심스러운 점들도 있었죠. 옷차림도 조금 조심스러웠고 무엇보다도 화장실을 쓸 때가 조금 신경 쓰였어요. 신혼집이다 보니 작은 아파트를 구했는데 화장실이 거실에 하나밖에 없는 집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런 점들을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장모님은 참 살가운 분이었는데 사실 여자로만 보면 장모님 같은 성격이 와이프보다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음식이나 집안 살림도 잘하시고 저를 대하는 걸 보면 남자를 배려할 줄도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어느 날인가는 와이셔츠를 입고 사무실에 나가보려는데 장모님이 다급하게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와이셔츠가 구겨졌는데 그런 거 입고 출근할 거냐면서요. 금방 다려줄 테니 벗어놓고 잠깐만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와이셔츠를 다림질 해주시기도 했죠. 그렇게 출근하는 제 옷 매무새를 봐주시기도 하면서 누구 집 사위인지 훈훈해서 반하겠다고 장난 섞인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런 눈웃음은 어떤 남자든 무장해제 되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장모님이 그렇게 집안일을 해주시고 살갑게 대해주시니 저도 더 싹싹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퇴근길에 연락해서 와이프가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지만 장모님 드시고 싶은 게 있는지 꼭 챙겨 물어보기도 했고요.
간혹 와이프가 초저녁에 일찍 잠들면 장모님을 모시고 동네 산책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집안에만 있으면 심심하다고 하시는 장모님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동네를 걷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장모님을 모시고 마트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대형마트에서 큰 카트를 끌어들이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저를 보고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남편이 오래전에 먼저 가버리는 바람에 여자로 살면서 이런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지냈는데 그런 행복을 요즘에 제가 다시 선물해줘서 고맙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있어서 의지하고 기댈 곳이 있는 여자들이 그렇게 부러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 뭉클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늘이라곤 없어 보이던 장모님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오셨을 거라곤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그저 씩 웃는 걸로 제 마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날 이후로 장모님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남자는 연약해 보이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여자에게 끌리잖아요. 아마 제 마음도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했나 봐요. 장모님이 조금씩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보듬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가끔 산책을 한다거나 하면서 장모님과 둘이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애틋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조금은 다정해진 걸 장모님도 느끼셨는지 어느 날인가 저녁 산책을 할 때 은근슬쩍 제 팔짱을 끼기도 하시더라고요. 잘생긴 사위랑 이렇게 산책하는 게 너무 좋다면서요. 우리는 그렇게 둘이 있을 때면 묘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무척이나 다정해지곤 했는데요. 집에 돌아오면 와이프를 챙기느라 또 정신없는 일상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러다가 와이프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한참 긴장되는 날이 이어졌어요. 한동안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와이프에게만 집중을 했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출산일에 맞춰서 와이프는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쳐다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말의 의미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네요. 와이프는 힘들었는지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쉬고 싶다고 했어요. 덕분에 저녁 시간 이후에는 장모님하고 집에 단둘이 있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장모님이나 저나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도 저녁 시간까지 산후조리원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보고 늦게 집에 돌아온 날이었는데요. 조용히 식탁에 마주 앉아서 장모님하고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아이 이야기가 한참 이어지던 중 장모님이 조용히 말을 꺼내셨어요. 여러 가지로 저에게 고맙다면서요. 와이프에게도 잘하고 손주도 안겨주고 참 행복하다면서 저를 보고 그윽한 미소를 지으셨는데요. 저는 제가 더 고마운 게 많다고 말을 하면서 장모님의 손을 살짝 잡게 되었어요. 장모님은 제 손을 양손으로 꼭 맞잡으셨죠.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미묘하고 야릇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잠깐의 어색한 정적이 흐르기도 했는데요. 이내 장모님은 저보고 피곤하겠다면서 들어가서 쉬라고 일어나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되었다는 벅찬 감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장모님이 계속 떠올랐죠. 아까 제 손을 꼭 쥐던 장모님의 부드러운 손길이며 그 떨리는 눈빛이 지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계속 뒤척이면서 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조용히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장모님이었죠. 그날따라 장모님도 잠이 잘 안 온다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마침 잠이 잘 안 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말에 잘 됐다면서 장모님은 천천히 다가오셔서는 제 옆에 누우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본 채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살짝 떨리는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장모님과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어둠 속이어서 그랬는지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지는 느낌이었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어지던 중 장모님은 먼저 간 남편이 800개를 종종 해주곤 했다면서 말끝을 흐리셨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죠. 오늘은 제가 800개를 해드리고 싶다고 말을 하고는 장모님에게 팔을 내어드렸어요. 수줍게 웃으시면서 장모님은 제 팔을 베고 누우셨죠. 이런 느낌이 너무 그리웠다면서 장모님은 저에게 조금 더 깊게 다가오셨어요. 거의 안기다시피 말이에요. 제 마음은 엄청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결국 저는 제 진심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장모님이 여자로 느껴지고 요즘 들어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장모님도 본인 속내를 털어놓으셨죠. 머리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건드리고 있었고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신 건지 장모님은 오늘 같은 날은 괜찮다면서 허락하는 듯한 말을 해주셨죠.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내게 되었고요. 결국 우리는 그날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밤은 살면서 제가 경험한 가장 기묘한 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환갑이 넘으신 장모님은 어찌나 정정하셨는지 저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절정으로 함께 가버리고 말았네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장모님은 옆에 계시지 않았어요. 언제 일어나신 건지 벌써 주방에서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장모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살짝 어색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눈에 띄게 밝아진 표정의 장모님을 보니 모든 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이 되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와이프를 만나고 아이도 보고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게 되었고요. 저녁이면 장모님하고 비밀스레 데이트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장모님과 보내는 그 시간들은 마치 저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만큼 만족스러운 시간이었고요. 장모님도 저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다면서 행복해 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아찔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몇 주 후에 와이프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전처럼 장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 한동안 어려워지기는 했죠. 아이가 있다 보니 모든 생활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장모님은 여전히 살갑고 다정하셨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이제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여러모로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다고 털어놓으셨죠. 저는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하기는 하겠지만 장모님이 한동안 더 계시면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와이프를 챙겨주셨으면 한다고 제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장모님이 아주 댁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종종 장모님하고 따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제 진심도 말씀을 드렸죠. 그제서야 장모님은 마음이 놓이셨는지 제 손을 잡고는 밝게 웃으셨어요. 그렇게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다 쓸 때까지 장모님은 저희 집에 머물게 되셨어요. 생각만큼 자주 장모님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아주 가끔씩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내곤 했죠. 장모님은 저 때문에 잊고 지내던 여자의 삶을 다시 찾은 것 같다면서 참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와이프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장모님이 본인 댁으로 돌아가시던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장모님 손을 꼭 잡고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그날 이후로도 아주 가끔 장모님과 저는 이따금씩 특별한 연인처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서로의 인생을 바쁘게 살고 있다 보니 몇 달에 한 번 시간 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그런 특별한 시간이 참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야기겠지만 장모님과 저는 이 시간들을 참 즐기고 있고요. 둘이 함께할 때면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답니다. 이 비밀스런 행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